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 같은 돈으로 구한 집에서 나 몰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배신감에 젖은 한숨 뒤로 강단 있는 눈빛이 클로즈업 됩니다. 60대 어머니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할 이 한마디는 단순한 원망이 아닌 30년 넘게 이어진 무조건적인 희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예고합니다. 68세 김영자 씨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뒷바라지하며 아들을 대기업에 보냈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죠. 아들이 기죽을까봐 서울 금싸라기 땅에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파출부 일을 해가며 아들의 뒷주머니에 용돈을 쑤셔 넣어줬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내 인생 살아라라고 말려도 영자 씨에게 아들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였고 자신의 고생은 아들의 성공으로 보상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 영자 씨는 낯선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68세 김영자 씨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뒷바라지하며 아들을 대기업에 보냈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죠. 아들이 기죽을까봐 서울 금싸라기 땅에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파출부 일을 해가며 아들의 뒷주머니에 용돈을 쑤셔 넣어줬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내 인생 살아라라고 말려도 영자 씨에게 아들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였고 자신의 고생은 아들의 성공으로 보상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영자 씨의 희생은 아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영자 씨는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각오로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팔을 다듬는 일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들이 또래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영자 씨는 다른 엄마들이 아이에게 사주는 새 운동화와 브랜드 가방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만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영자 씨는 밤늦게까지 공장 야간 근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도 저런 신발 갖고 싶어라고 말할 때마다 영자 씨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사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싼 수학학원이었지만 영자 씨는 주저없이 등록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는 청소 일을 더 맡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영자야, 너 좀 쉬어. 그렇게 일하다 쓰러지겠다고 걱정해도 영자 씨는 괜찮아.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들의 성적표에 찍힌 수학 100점을 볼 때마다 영자 씨는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시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참고서까지. 영자 씨는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위해 파출부 일을 더 늘렸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영자 씨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게 보람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심야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영자 씨는 아무리 피곤해도
따뜻한 야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고마워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영자 씨는 그날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서울이든 어디든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자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어.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영자 씨 아들 정말 대단한 애라고 말할 때마다 영자 씨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생활비, 교재비, 동아리 회비,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용돈까지. 영자 씨는 아들이 서울에서 주눅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다른 집의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새 군데를 돌며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아들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견뎠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영자 씨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저리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에 영자 씨는 병원 가는 것조차 미뤘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서 버텼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영자 씨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잘 지내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돈 괜찮아? 라고 물으면 영자 씨는 그럼 엄마가 일 많이 해서 여유 있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자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냈어. 홀로 아들을 키워서 대기업까지 보냈어. 주변 사람들이 영자 씨, 이제 좀 편하게 사시겠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영자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집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나 월세방에서 사는 것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영자 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자 씨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작은 집을 팔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영자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은행을 설득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으며 자신의 소득과 나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영자 씨는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마치고 아들에게 열쇠를 건네주던 날 영자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서울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평생 바라던 거야. 아들은 엄마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는 영자 씨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준 후에도 영자 씨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려면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월급 받는데 괜찮아라고 사양해도 영자 씨는 그래도 월급은 저축해야지. 엄마가 보태줄게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은 지방에서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며 살았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풍족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영자야, 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 아들도 다 컸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고생하니? 라고 물으면 영자 씨는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 자금도 모아줘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들이 자기 돈으로 결혼하면 되지. 왜 내가 그걸 걱정해? 라고 말했지만 영자 씨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이인데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자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도 영자 씨는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일 그만하고 쉬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영자 씨는 아직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영자 씨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각해봐. 엄마가 결혼 자금도 준비해놨어. 아들은 엄마 아직 결혼은 생각 없어. 일도 바쁘고라고 대답했지만 영자 씨는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해라는 말을 들어도 영자 씨는 우리 아들은 달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아들 내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원비가 아까워서 꼭 필요한 검사만 받았지만 아들과 미래의 손주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는 아들과의 연락이 뜸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그래, 일 열심히 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가라는 문자 한 통으로 영자 씨는 혼자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절을 하면서도 영자 씨는 아들이 바쁜 건 좋은 일이야.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영자 씨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영자 씨는 자랑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서울에 오피스텔도 있어. 정말 잘 크긴 했지. 그러면 다른 어머니들은 영자 씨, 복 많이 받았네. 아들 잘 키웠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자주 보고 싶은데라는 속마음은 감췄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아들에게 서울에 올라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 갈 일이 있는데 내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그날은 좀 바빠서 다음에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실망했지만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얻어준 집인데 하루 자고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 라는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 씨는 아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하소연하면 영자 씨는 그래도 참고 견다. 엄마가 용돈 더 보내줄게.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위로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아. 안 그래도 되라고 사양해도 영자 씨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받아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도 조금씩 아들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영자야, 너 노후 준비는 해야지. 아들한테만 다 쓰지 말고라고 충고해도 영자 씨는 괜찮아. 내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들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해줬으니 당연히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자 씨를 보며 너무 아들에게만 매달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영자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아들은 이제 다 컸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 씨는 속으로 그 사람들은 몰라. 자식에게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아들은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자 씨는 68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약해졌고 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영자 씨는 아들을 위한 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들이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살핀 아들이 1년 넘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 씨는 문득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저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깜짝 선물로 반찬을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김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영자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좋아할까?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아들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손이 저렸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영자 씨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리 전화했어야 했나? 아들이 깜짝 놀라려나? 하지만 곧 엄마가 왔는데 뭐가 문제겠어라는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아둔 터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라는 이유로 받아뒀던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영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이힐과 검은색 플랫 슈즈. 영자 씨는 순간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 반, 걱정스러운 마음 반으로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부엌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영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듯한 그 목소리. 영자 씨가 부엌으로 다가가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으로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 엄마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영자 씨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영자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니? 이 여자는 누구고? 아들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 설명할게. 여자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민수 씨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뵙게 돼서. 영자 씨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할까봐. 그냥.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대할까봐?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니?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시기를 보고. 영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영자 씨에게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자 씨는 물을 받아들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38이에요. 영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8? 우리 아들보다 6살이나 많다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정신이 있니 없니? 6살이나 많은 여자를.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영자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야? 결혼은 생각해봤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자 씨는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결혼? 당신 결혼해봤어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 경력이 있어요. 영자 씨는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혼까지 했다고? 아들아, 너 정말 미쳤구나. 아들은 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이혼한 게 뭐가 문제야?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데. 영자 씨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너보다 6살이나 많고 이혼까지 한 여자를 내가 만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여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영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난 거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년. 좀 넘었어.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1년? 1년이나 나를 속였다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이.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타이밍? 1년 동안 타이밍을 못 찾았다고? 영자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여자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여자가 좋아할 법한 음료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침실 쪽을 보니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여자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너희 같이 살고 있구나?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6개월 전부터 영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얻어준 집에서 내가 모르는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 영자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들, 나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 아들이 내 돈으로 얻어준 집에서 몰래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 중요해.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자 씨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누구 돈으로 얻어준 집인지 알면서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 씨한테 말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은지가 계속 말하라고 했어. 내가 미룬 거야. 영자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미뤘어? 뭐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어? 아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할 것 뻔했잖아. 나이도 많고 이혼도 했고 엄마 성격 알잖아.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성격? 내가 그렇게 무서운 엄마였니? 내가 언제 내 인생에 간섭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섭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걱정할까봐.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지금 내가 더 걱정되는데? 1년 동안 거짓말한 내가 더 걱정되는데? 영자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다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었니? 아들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년쯤에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년? 그때도 나한테 숨길 생각이었니? 아들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결혼 전에는 꼭 말하려고 했어. 영자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럼 청첩장 들고 와서 엄마 나 결혼해라고 말할 생각이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정말로 결혼이 거의 확정된 후에 엄마에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고마워, 엄마. 영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돈으로 얻어준 집에서 나 몰래 동거를 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도 매달 용돈을 받아 쓴 내가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야.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영자 씨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친구 엄마 몰래 남자친구 집에서 살면서 편했어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 씨한테 말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영자 씨는 여자의 대답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라고 했으면서 계속 여기 살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미안했으면 집을 나갔어야죠. 여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자도 사실은 편한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당신은 어디든 다른 데 가서 자세요. 여자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영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은지를 쫓아낼 순 없어. 영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자겠다는 거야. 이 집 계약금 낸 사람이 나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가방을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여자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영자 씨는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집에서 내가 자겠다는데?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1년 동안 나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여자한테 쓴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썼어.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파출부 일하면서 번 돈을 내가 그 여자한테 쓴 거구나.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엄마, 은지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정말 아껴줘. 영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1년 동안이나.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영자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로 그 여자랑 결혼할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해, 엄마.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니? 나이 차이, 이혼 경력, 다 문제 없어?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문제 없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영자 씨는 아들의 고집을 보며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영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 알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영자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못하는 애였는데 언제 이렇게 거짓말을 1년씩이나 하게 됐니? 아들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날 밤 영자 씨는 아들의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 엄마라고 했던 말들,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했던 말들, 그 모든 말 뒤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다시 불러. 내가 제대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면 내가 그 여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아들은 기뻐하며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영자 씨는 여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혼은 왜 했어요? 여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결혼 2년 만에 이혼해서. 영자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영자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직업은 뭐 하세요?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입은? 여자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영자 씨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수입이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괜찮은 수입이긴 했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자 씨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착하고 성실해요. 저를 정말 아껴주고요. 영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건 내가 그렇게 키웠지.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여자는 아들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돈을 들여 얻어준 집에서 며느리가 될 여자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세요. 부모님들 인사도 시키고 예식도 제대로 하고. 아들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 엄마. 영자 씨는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는 서울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여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1년 동안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영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들은 1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지, 그 여자가 아들을 잘 돌봐줄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영자 씨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인사드리고 싶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내려가도 돼?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과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손에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 반가워요. 은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은지의 나이가 신경 쓰였고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자 씨는 은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사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영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편한 집안은 아니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지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은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영자 씨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자 씨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정말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결정했어. 영자 씨는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내년 봄쯤에 하려고 해. 예식장도 알아보고 있어.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자금은?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영자 씨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영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5천만 원? 그렇게 많이?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예식비, 혼수, 신혼여행. 다 합치면 그 정도 들어, 엄마. 영자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들은 기뻐하며 고마워,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또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아들은 영자 씨의 집에서 잤습니다. 영자 씨는 손님방을 내주고 자신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손님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생각보다 괜찮으시네. 돈도 잘 주시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고맙지. 영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도 잘 주시고라는 은지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자신을 돈 주는 기계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은지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 가거라. 조심해서 가고. 아들은 응, 엄마. 건강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지는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음에 또 와서 뭘 더 달라고 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자 씨는 아들에게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엄마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결혼하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영자 씨는 준비에 바빴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주 옷 사야 되라고 말하자 영자 씨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한복을 샀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하고 화장도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또다시 자신의 저축을 털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어머님, 정말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들을 보면서 영자 씨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은지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언니 신랑이 6살이나 어린데 괜찮으려나?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잖아. 영자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마치 조건으로만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식은 무사히 끝났고 아들과 은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니? 아들은 응, 엄마. 잘 지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영자 씨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서울 갈 건데 너희 집에 들러도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응,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망설임이 신경 쓰였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주말에 영자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지의 인사는 예전보다 건성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래, 잘 지내니? 라고 물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청소 안 하니? 은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영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힘들긴 하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집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나중에 할게요. 영자 씨는 은지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은 괜찮아,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저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저녁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아들은 기뻐하며 엄마 고마워. 된장찌개 먹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장은 안 보니? 은지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못 봤어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그럼 엄마가 마트 다녀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일어나서 도와주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트에 다녀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자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생활 어때? 아들은 좋아,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은지 씨,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 네. 라고 대답하며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 씨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돌봐주고 있어요? 은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영자 씨는 은지의 태도에서 성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하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해요. 은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둘 다 바빠서. 영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왜 맨날 당신 엄마 편만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은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걱정? 당신 엄마가 우릴 믿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일찍 내려갈게. 일이 좀 있어서. 아들은 엄마 좀 더 이따 가지라고 말했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갈게. 은지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영자 씨가 떠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자 씨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게 잘못인가?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임신했어. 영자 씨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태어나면 할머니 될 거야. 영자 씨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은지가 임신 중에 몸조리를 잘할 수 있을지, 아들이 잘 돌봐줄 수 있을지. 영자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은지 좀 돌봐줄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지가 혼자 할 수 있대. 영자 씨는 섭섭했지만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왜 거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은지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영자 씨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지 씨, 몸은 괜찮아요? 은지는 네, 괜찮아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영자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진통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은 영자 씨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영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봤구나. 아들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영자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영자 씨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은지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영자 씨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손주가 울면 일어나서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지가 영자 씨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아기 그렇게 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아야 한다니까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미안해요. 엄마 방식대로 한 거였는데 라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영자 씨가 손주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하자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유 수유한다고 했잖아요. 왜 마음대로 분유를 주세요? 영자 씨는 손주가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라고 설명했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좀 예민해. 산후 우울증 때문인가 봐. 이해해줘. 영자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영자 씨가 청소를 하면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지적하고 요리를 하면 어머니, 간이 너무 세요라고 불평했습니다. 영자 씨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집에 내려가는 게 낫겠다. 아들은 놀라서 엄마 왜? 좀 더 이따 가지라고 말했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은지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엄마는 집에 가서 쉴게.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영자 씨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지내라고 말하며 짐을 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자 씨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낸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내 방식이 잘못됐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영자 씨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은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해요.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얻어준 집인데 며느리가 자신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미리 연락할게요.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기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손주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영자 씨는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은지 씨, 이번 주말에 손주 보러 가도 될까요?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하지만 토요일 오후에만 가능해요. 일요일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알았어요. 토요일에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자 씨는 손주를 위한 선물을 가득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아들 부부를 위한 반찬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영자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다시 눌렀습니다. 그제야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 저 지금 아기 재우는 중이었는데. 영자 씨는 미안한 마음에 미안해요. 방해했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깨어날 시간이었어요. 영자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청소 좀 도와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아니요, 됐어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가 자고 있는 침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아기 자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깰 수 있어요. 영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깨나요? 은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쯤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주를 보러 왔는데 기다려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손주가 깼습니다. 영자 씨는 기뻐하며 손주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먼저 손주를 안고는 어머니, 제가 먼저 기저귀 갈아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나서야 은지는 손주를 영자 씨에게 건네줬습니다. 조심히 안으세요. 목을 잘 받쳐야 해요. 영자 씨는 알아요. 나도 아들 키워봤어요 라고 말했지만 은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손주는 영자 씨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네. 할머니 알아보나? 영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안고 계시면 아기가 피곤해해요. 10분만 안아주세요.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10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은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육아법이 그래요. 영자 씨는 억지로 참으며 10분 후에 손주를 은지에게 돌려줬습니다. 은지는 손주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은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다시 재웠어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저녁 같이 먹어요. 엄마가 준비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니요. 저희는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요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은지는 배달 음식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 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은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귀찮아요. 그냥 배달시켜요. 영자 씨는 자신이 거절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은지는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녁이 왔을 때 아들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은 영자 씨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런데 오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 영자 씨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은지가 먼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힘들었어? 나도 오늘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세 사람은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영자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은지 씨 친정 부모님은 자주 오시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지의 친정 부모님은 자주 오는데 자신은 허락을 받아야 온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자주 와도 되니? 은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럼 손주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은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얻어준 집이에요. 내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머니가 얻어주셨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저희 사생활도 존중해 주셔야죠.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은지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든. 영자 씨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는 이제 안 올게. 너희끼리 잘 살아. 영자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나한테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은 거잖아.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영자 씨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자 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영자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계약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제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세금을 다 냈거든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상의 안 할 거예요. 제 돈으로 얻어준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아드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전세금 반환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그리고 전세금은 계약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아드님이 받으시고 그걸 어머님께 돌려주시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영자 씨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해줘. 1시간 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영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피스텔 계약 해지하려고 해.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왜? 갑자기 왜 그래? 영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생각해 본 결과야. 그 집은 내 돈으로 얻어준 건데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그 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은지가 좀 심했어. 내가 은지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어제 일 때문만이 아니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줬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은지도 반성하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영자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결심은 확고해. 다음 주에 서울 갈 테니까 같이 부동산 가자. 아들은 계속 만류했지만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지만 영자 씨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영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자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영자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부동산 중개인은 두 사람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과 상의가 되신 건가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 해지하려고 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를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 신청을 하시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고요. 계약 기간 만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만료 시점에 전세금이 반환됩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3개월 후네요. 그때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3개월 후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 영자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이럴 거야? 영자 씨는 펜을 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아? 평생 파출부 일하면서 번 돈을 다 너한테 쏟아부었어.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나를 환대해줬니? 며느리는 나를 존중해줬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이해해줘. 아들은 고개를 들어 영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는 엄마 차례야.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들은 계속 영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은지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은지한테 잘 얘기할게. 은지도 반성하고 있어.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은지 문제만이 아니야. 너도 문제야. 너는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고 은지 편만 들었어. 엄마는 이제 지쳤어. 영자 씨는 그 길로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에게 매달 보내던 용돈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영자 씨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집에 도착해서 영자 씨는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아들 걱정도 손주 걱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영자 씨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먹어봤나? 영자 씨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요? 영자 씨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은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영자 씨는 처음 며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마음을 돌려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영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3개월 후에 어디서 살아? 전세금 돌려받으면 다시 집 구해야 하는데. 영자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도 월급 받고 은지도 월급 받잖아. 둘이 합치면 충분히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하지만 전세금이 없으면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월세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살아. 아들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럼 용돈이라도 다시 보내줘. 우리 지금 애기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 영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엄마 돈은 이제 엄마가 쓸 거야. 너희는 너희가 번 돈으로 살아. 아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엄마 라고 불렀지만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영자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 평생 아들만 사랑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야. 영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수고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걱정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들에게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영자 씨는 처음으로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들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봤습니다. 이 꽃이 언제 피었지?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못 봤다니. 영자 씨는 노란 민들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손주에게 좋은 음식만 생각하며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애호박,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딸기까지.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비싸네. 하지만 오늘은 사 먹어야지. 영자 씨는 평생 아껴 쓰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가격을 따졌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자신을 위한 점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천천히 요리를 해봤나? 늘 서둘러서 아들 먹일 생각만 했는데 고등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영자 씨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해. 월세방 알아봤는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만만치 않아. 아들은 영자 씨의 도움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하지만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와줄 수 없어? 영자 씨는 아들아, 엄마 말 들어봐. 너는 이제 어른이야.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평생 너를 책임질 수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았어,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자신의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거야.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야,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마음이 편해. 아들한테서 독립했거든. 친구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영자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 아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단까지. 친구들은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아들한테 너무 많이 해준 거야. 이제라도 내 인생 사는 게 맞아. 한 친구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영자 씨는 친구들의 반응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는 결핍이 필요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니까. 친구들은 영자 씨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영자야, 너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 글썽이더니.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변해야겠더라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영자 씨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평생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이 좋을까? 영자 씨는 서가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자 씨는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들만 사랑했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는 책을 덮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영자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평생 고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영자야, 수고 많았어. 이제는 너를 사랑해줄게. 영자 씨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보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났다. 아들 걱정도 손주 걱정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일기를 쓰고 나서 영자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통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쓸 예정이었던 돈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영자 씨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니어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주도. 평생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직원은 친절하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소개해 줬습니다. 3박 4일 코스인데요. 숙소, 식사, 관광 다 포함해서 80만 원입니다. 영자 씨는 가격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아껴 살던 습관 때문에 80만 원이 큰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신청할게요. 직원은 기뻐하며 좋은 선택하셨어요. 제주도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설렜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떨까? 바다가 정말 예쁠까? 영자 씨는 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였던가? 아들 대학 입학할 때 서울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했어. 월세방으로.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집은 어때?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작아. 방 2개에 거실도 작고 오피스텔이랑은 비교도 안 돼. 아들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는 그렇겠지. 하지만 익숙해질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우리 집 보러 올래?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다음 주에 여행 가. 제주도로. 아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행? 엄마가? 영자 씨는 웃으며 응, 평생 한 번도 여행 안 가봤으니까 가보려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을 느꼈지만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여행 날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오래된 카메라였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긴장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광경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구나. 제주도에 도착해서 영자 씨는 여행 일정을 따라갔습니다. 성산 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한라산.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바다를 보는 순간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넓고 푸른 바다가 있었구나. 내가 왜 이제야 봤을까? 영자 씨는 바닷가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으며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 같은 그룹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결혼 40주년 기념으로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저는 딸들이 보내줬어요. 항상 애들만 챙기느라 고생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의 차례가 왔을 때 영자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왔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들은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들 다 키웠으면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죠. 영자 씨는 할머니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영자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 영자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여행 가방을 풀면서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바다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한라산 정상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아파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자 씨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니. 영자 씨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가 많이 아프니? 은지는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병원비를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보내줄게요. 영자 씨는 돈을 보내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또 흔들리는 건가? 하지만 영자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손주 병원비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안 돼. 영자 씨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은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은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는 점점 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서예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영자 씨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 줄 몰랐네. 영자 씨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영자 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내려올 거라는 기대에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영자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영자 씨는 혼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밥과 나물 몇 가지만 올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영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없이 아들 키우느라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아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아들도 변하고 저도 변했으니까. 영자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왜 연락 안 했어? 나도 엄마한테 연락 안 했지만 서운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내가 명절 때 엄마 생각나면 연락해. 하지만 의무감으로 할 필요는 없어.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렇게 남처럼 지내야 해?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처럼이 아니야. 우리는 부모 자식이야.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건강한 관계야. 아들은 알았어,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도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손주에게서도 나는 이제 나야. 영자 씨는 달력을 보며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악산으로 가볼까 아니면 경주로 가볼까? 저녁이 되어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에게 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스스로 선택해서 독립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집은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산책도 가고, 요가도 하고, 서예도 하고,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야지. 영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자 씨는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그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영자 씨의 발을 적시고 바람이 영자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자유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 꿈속의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영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영자 씨는 자신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닌 인간 김영자로서의 하루를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뼈가 휘도록 살았던 세월, 그 끝에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자 씨의 결단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본인의 삶을 찾은 그녀를 응원하시나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 결핍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손주가 있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과연 영자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 농사에 지친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본받아야 할 용기를 보여준 걸까요?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전부인 우리 어머니들, 오늘만큼은 아들, 딸 전화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영자 씨처럼 결단을 내리신 분도 반대로 끝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분도 모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립니다.